행복을 충전하는 더브레인 두뇌학습연구소 안양평촌센터 소장 문하진입니다. 외동이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요, 비교 대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하는 행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관심은 많지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고 의심을 하실 때가 되게 많고 헤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맞게 잘하고 있는 걸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어디서 무슨 소리라도 들으면 꼭 내 아이만 부족해 보이고요, 또 내 아이만 문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다들 그래요. 저도 첫 아이를 키울 때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저를 당황스럽게 한 그런 센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새내기 친구, 우리 남자친구 푸르미 이야기예요. 이 친구가 외동이었거든요. 내원 동기는요, 굉장히 산만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선생님이 없다고 막 어머니를 부르셨대요, 학교에. 그래서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실 정도로. 그리고 학교 가보니까 친구들이 전혀 없는데, 왜냐면 많이 다퉈서 싸우고 막 그래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근데 이 친구는 또 친구를 되게 그리워하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때를 쓰고 화를 내니까 어디서든 다른 사람들하고도 안 좋았지만 엄마한테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어른에 가리지 않고 이 친구가 반말을 하고요, 발로 차고요, 침 뱉고요, 막 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이 과격하게 해서 이제 막 버릇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많이 때려도 보시고 화도 내보고 막 달래도 보고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 근데 이 친구 사실은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수줍음도 많고요. 겁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한테 오셨어요. 들어오면서 연구실에 올 때 바로 문 앞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싫다고, 안 들어간다고, 막 이런 소리가. 근데 딱 들어와서요,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발로 툭툭 기물들을 막 차고 다녀요. 그리고 혼자 말을 중얼중얼하면서 소란스럽게 진짜 여기저기를 막 계속 헤집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다녀요. 근데 약간 볼 부리는 듯한 말투? 그렇게 하면서 막 다니더라고요. 사실 제가 대면 상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푸르미랑은. 그래서 이제 엄마랑 대면 상담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우리 푸르미 어머니는 웃는 눈이 굉장히 예쁘시고 말투가 상냥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푸르미 어머니가 푸르미 4살 때 아빠 되시는 아이 아빠 되시는 분하고 이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혼자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장사를 하시느냐고 푸르미를 시골에 계신 친정 엄마 아빠한테 맡겨놓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가서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너무 거칠어져가지고 그렇게 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엄마가 모질게 매도 때려보시고 화도 많이 내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 기관이라 있는데 못 갔다 오셨나 봐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좀 평균 아이보다 키도 조그맣고요, 되게 마른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가 센 척 하고 싶은 거죠. 학교 가가지고 너무 소란스럽게 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제대로 수업도 듣지 않지만 다른 친구들 방해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요. 아이들하고는 사회성이 이렇게 좀 없다 보니까 사회성 문제를 많이 다투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끊이질 않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 이제 의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소아정신과를 가셨어요. 그랬는데 소아정신과에 갔는데 거기서 ADHD다라고 처방을 받았대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놀이치료, 심리치료 같이 병행해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2개월 정도밖에 치료를 못했대요. 왜냐면요, 아이가 훈련만 가려고 그러면 때를 쓰고 울고 악쓰고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울면서까지,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할 수가 없어서 그럼 다른 데를 한번 알아볼까 하다가 전화를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 하시기 전에 혹시나 해서 이제 다른 데 한 군데 전화를 했다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더니 거기 목소리가 선생님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겠다고 싫다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소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하셨었는데 그때도 또 이제 옆에서 듣고 있다가요. 거긴 가본다고 이렇게 하더래요. 제 목소리가 당첨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가 여기로 왔는데요. 그래놓은 것도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게 멋쩍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연구소 문 앞에서부터 발로 퐁퐁 차고 안 들어간다 그러고 막 그러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훈련도 만만치 않은 친구였어요. 훈련하면서요 엄청 시끄럽게 해요. 막 돌아다니고 선생님이 주의를 주셔도 들은 척도 안 하고요. 뭐 지시사항 안 따르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하는 거를 다 참견하고 다니고요. 정말 통제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 반말을 하니까 당연히 뭐 인사는 안 하는 거 당연하겠죠? 선생님들한테도 인사 안 해요, 우리 친구.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인사를 먼저 하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랬거든요. 초진 때 만난 거 말고 훈련 2번 들어갔을 때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반말하고 다른 친구들 훈련 방해하고 다니고 정작 자기가 할 건 하지도 않고 훈련은 이렇게 예의 없이 하고 주변 사람들 불쾌하게 만들고 근데요 그 행동은요 낯설고 그런 어린 마음을요 감추려고 하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센 척하고 싶어하는 푸르미만의 그런 행동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표현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거칠게 우리 푸르미가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제 푸르미가 왜 그랬는지 아니까 답은 나왔죠. 자, 바로 이제는 인정해주고 안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인정받지 못해서 심술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친구들은요 잘해준다 해서 하루아침에 마음의 문을 열진 않아요. 그래서 꼭 시험을 해요. 저희를 어디 내가 이렇게까지 골 부리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데 선생님 그래도 나한테 잘해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시험 당할 때는요 가슴이 쓰리고 무지 힘들어요. 저희들도. 그래도요 우리 친구들 너무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친구들 그래도 저희 진심을 알아가지고요 그렇게 오래 시험하진 않아요.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이나 눈빛 이런 거를 보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좀 알더라고요. 저희를. 우리 푸르미도 그랬어요. 그래도 처음에 2달가량은요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뭐 여전히 인사 안 하고 자기 멋대로고 선생님들한테 반말로 막 명령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변함없이 웃으면서 맞이해줘요. 어머 푸르마 안녕 왔어? 힘들지 않았어? 밥 먹었어? 막 이러면서 그래도요 여전히 눈도 안 맞추고 쌩 하고 들어가 버려요. 막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럼 저희가 막 뒤따라가면서 그래요. 푸르마 와 우리 푸르미 왔구나. 야 이제 우리 푸르미가 좀 더 멋있어진 모습 보니까 선생님 기분이 좋은데 오늘도 우리 훈련할까?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너스레를 떨고 쫓아다녀요. 그래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제가 아약은 제가 떨고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마법의 주문이에요. 우리 푸르미가 비록 인사를 안 하고 그렇게 아는 척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푸르미가 타 병원이나 기관에 갔을 때는 악을 쓰고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안 가겠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밖에 못 다녔잖아요. 근데 인사 좀 안 하면 어때요? 제가 대신 인사하면 되죠. 제가 반갑게 맞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요. 푸르미가 그래도 여긴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푸르미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얘 웃기는 애래요.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월요일하고 수요일만 저희 연구소에 왔거든요. 월요일하고 수요일만 되면요 엄마 오늘 연구소 가는 날이지? 막 이런대요. 그럼 막 기다린대요. 그러던 애가 여기만 오면 문 앞에서부터 에 나 안 들어가 막 이러면서 막 엄마한테 시비 걸듯이 막 하고 우리한테 들으라는 식으로 막 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재밌다고 제 마음하고 속마음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푸르미가 2개월 정도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쯤 되니까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네, 차분해지고요. 이제 슬슬 선생님 눈치는 좀 살펴요. 여전히 인사는 안 해요. 여전히 반말해요.
그리고 여전히 저희한테 침도 뱉기도 하고 그러긴 해요.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인사를 안 하고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럼 저희는 봤거든요. 사실 민감하게 저희들은 계속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보는데 일부러 못 본 척을 해줘요. 그러면 막 이래요. 그리고 키키키 막 이렇게 하고 웃고 막 이래요. 아이가 기침 소리도 내고 막. 그러면 자기 있다는 거 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본 것처럼 하면서 어머, 푸르미잖아, 언제 왔어? 깜짝 놀랐네 막 이러면서 놀래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반가워요. 까르륵 넘어가요. 아직은 어린 나이라서. 한 4개월쯤 지났는데요. 이렇게 장난치면서 하면서도 이제 꾸준히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개월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지적이죠? 피드백을 주잖아요. 푸르마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막 이래도요. 그거를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싫다 그러거나 화내거나 침뱉거나 이런 거 안 하고요. 그게 한 4개월 정도 되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걸쳐 누워있다시피 의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훈련을 해요. 컴퓨터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럼 제대로 훈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럴 때 훈련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님들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 그러시잖아요. 누가 훈련할 때 그렇게 똑바른 자세를 안 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면 우리 똑바로 좀 앉을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지도해 봐 주세요. 제가 이제 다른 화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지도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친구들은요, 어디를 가나 지적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여기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맨날 지적받고 맨날 혼나고 그랬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짜증도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방어 기제도 많이 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이렇게 말을 돌려서 기분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본인이 훈육을 당하면서 훈육당하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훈육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애가 막 엿가락처럼 늘어져서 막 이렇게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다가가서 그래요. 어머, 푸르마, 너 벌써 여기까지 했어? 이렇게 하면서 놀래주는 척을 해요. 그럼 애가 자기 이렇게 늘어져서 이러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벌써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서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화를 안 내고 이렇게 자세를 탁 잡아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와, 우리 푸르미 진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칭찬하는 소리에 자기가 지금 교정이 되고 있는 걸 몰라요, 자세가. 그럼 자세가 똑바라지면서 아무래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면 훈련할 때 집중을 조금 하게 돼요. 하는 척 하고 싶어요. 잘 보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안 놓치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요. 선생님, 우리 푸르미 좀 봐요. 자세 진짜 멋지지 않아요? 이래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맞장구 쳐주거든요. 와, 정말 행동이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야, 푸르마 너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옆에서 같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자, 혼나야 되는데 혼나지 않고 지금 칭찬받았잖아요. 잘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 받았죠? 칭찬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거나 자기가 목표치를 성취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이었다 그러면 조금 더 한 단계 높아서 성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기분 되게 좋아져요. 우리 아이들 자신감 마구마구 생겨나겠죠? 예,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도전하면서 자, 도전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잖아요. 이때부터 못 말려요. 저희가 그만하라 그래도 선생님 저 더 할게요 막 이런다니까요. 우리 푸르미도 그랬어요. 만약에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줬는데도 그래도 잘 안 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긍정적인 경험을 해봤잖아요. 좋은 소리 들으면서 기분 좋아졌잖아요. 잘 보이고 싶어지면서 방어기 이제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푸르미 엄마 아빠가 이제 4살 때 이혼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가에 떨어져 살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엄마를 만나다 보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주신다 그래도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 얼마나 가엽고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는 것만큼 그렇게 탁 잘라서 훈육하는 게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푸르미가 이제 이런 안 좋은 행동이나 이런 게 교정되지 않고 이렇게 자라게 되었던 건데요. 모아애착에 대한 결핍, 이거에 대한 그 아픔을 우리 푸르미는 나름대로 이렇게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릇없고 사회성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한 아이로 보일 수는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이런 푸르미의 행동은요. 엄마 나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 나 좀 봐줘, 나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막 이런 마음, 그리고 얘들아 나랑 같이 놀자, 나도 같이 놀고 싶어, 이렇게 어울리고 싶어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거가 그리고 나 많이 외로워, 막 이런 마음, 이런 그 소리가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뜨거운 외침이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는. 그래서 사실 뜨거운 눈물 섞인 그런 외침을 이렇게 안 좋은 거로 표현을 했던 거죠. 3세션, 그러니까 한 60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훈련하면서 여기저기 내키는 대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는 예전처럼 다른 친구들 할 때 구경은 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않고요. 참견도 하지 않는 그런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정도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주의를 줘도 들은 척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물론 잠깐이에요. 잠깐이지만 잠깐이라도 듣는 신용이라도 하고 들은 척이라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좀 달래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푸르마, 근데 우리 푸르미 이렇게 멋있어졌는데 다른 친구들이나 형님들 훈련할 때 방해하면 다른 형님들이 싫어해. 그리고 이제 푸르미도 2학년도 올라가야 되고 형님 돼야 되잖아. 연습해야 되는데 우리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 한번 해볼까? 막 이랬거든요, 제가. 어느 날은요, 저를 막 부르러 와요. 근데 자기 입을 하나를 틀어막고요, 저한테 와서 저 손을 막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푸르마 왜 그랬더니 대답을 하지 않고 이러면서 저를 끌고 가는 거 있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정말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했겠죠,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칭찬 진짜 많이 했거든요. 자, 교육은요, 잊지 마세요.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칭찬 제가 되게 많이 해줬어요. 작은 변화에 굉장히 놀래줬어요. 그러면서 나아진 모습을 칭찬을 해줬더니요, 우리 푸르미가 정말 달라지고 있거든요. 자,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가, 제가 칭찬 계속하면서 푸르마 우리 조용히 하자라는 거 했는데 벌써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그죠? 굉장한 변화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또 칭찬을 해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칭찬을 하는 거에도 받는 거에도 어색해하고 인색해하고 이래요. 왜냐면 칭찬을 하거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문화 속에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좀 서투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왜 자식은 속으로 이뻐하는 거지 겉으로 이뻐하면 버릇 나빠져,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칭찬을 받는 거에도 또 하는 거에도 굉장히 인색하고 어색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칭찬을 받아도 쑥스럽고, 칭찬을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표현 못 했는데요. 옛날 부모님들은 사실 칭칭시아에서 부모님 어르신들 모시고 살았잖아요. 아이들 칭찬하고 막 이런 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화로 자리 잡아서 우리도 지금 좀 표현하는 거에 어색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제가 아까 교육은 타임이라고 했죠. 예, 잊지 마세요. 교육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교육은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하나 더. 칭찬은 바로바로. 그리고 지적을 할 때는 우리가 좀 더디게 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지적질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칭찬은요, 만약에 없으면 갑을 해서라도 해야 돼요. 미리 당겨서 어떻게 하냐,
제가 마음에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고쳐졌으면 좋겠다 싶으면요, 저는 이래요. 와, 벌써 그것도 그만큼 한 거야? 저번보다 자세가 훨씬 더 좋아졌네. 사실은 좋아지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저번보다 좋아졌다 그러면요, 우리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세도 바뀌어요. 그러면 아이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아이가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적 당연히 올라가요. 아니면 집중도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성취감 생기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또 교육은 타임이라 그랬죠? 지적을 할 때도 더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지적은 바로바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 기제가 생겨서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누구누구야 잠깐만 얘 좀 볼래? 그럴 때 또 무슨 싫은 소리 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거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을 할 때 보면 칭찬은 마음속으로 하고 잘했어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요. 잘하고 있군 이러고 그때는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꼭 지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럼 바로 고쳐야 되니까 이러면서 그때 해야지만 얘가 알아 각성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적을 바로바로 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지적을 하실 때는 언제 하시는 게 좋으냐면요, 좀 편안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딸이 만약에 침대나 소파에 누워있다 아니면 앉아있다 이러면 저도 같이 옆에 기대서 스킨십을 하면서 이렇게 눕던지 아니면 앉아서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래요. 우와, 너랑 있으니까 너무 좋아 엄마,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그러면서 아니면 손을 잡고 어디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좀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에서 우리 딸이랑 이렇게 편안하게 엄마는 여행 가는 게 너무 좋아, 아니면 시장 같이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이러면서 그때 안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좋게 얘기해주면서 하거든요. 네, 이렇게 훈육을 할 때요.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점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이든 아니면 지적이든. 그래서 꼭 집어서 해줘야만 그 훈육의 효과가 좀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지적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다가 좀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랑 또 우리 딸이나 뭐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할 때도 아이는요 훈육당한다는 생각, 지적질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편안하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엄마가 혼을 내거나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벌써 좋다고 표현을 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엔 내가 이런 걸 고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거를 노여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우리 푸르미한테 이런 거에 훈육을 할 때 지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푸르마, 우리 푸르미랑 엄마 이렇게 손잡고 걸으니까 너무 좋아. 진짜 요즘 형님 다 된 것 같아. 이렇게 형님 연습하는 거 굉장히 힘들 텐데 너 소장님이 되게 잘한다 그러더라. 역시 엄마는 너무너무 네가 멋있어. 너무 잘하고 있다 야. 근데 형님 연습하는 거 쉬운 거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 너 그거 참아줘? 그런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쓱하면서 잘한 척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막 나 하나도 안 어려운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엄마가 엄마 깜짝 놀랐잖아. 진짜로 너 요즘 말도 없어지고 점잖해졌더라. 이러면서 칭찬해 준대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칭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푸르마 이제 이렇게 컸잖아. 엄마가 요즘 생각한 게 뭐냐면 나는 네가 굉장히 어리다고만 생각했거든.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형님 돼가지고 엄마가 한 단계 높은 거 얘기해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조금 더 큰 형님 되는 거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이랬대요. 보통은요. 아이들이 이제 칭찬을 받은 다음에는 더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더
더 잘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방어 기제가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푸르미도 엄마한테 이제 혼날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적을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제가 미리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드렸지만 아이가 이런 일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따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라 그러냐면요. 엄마 이제 가시면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엄마는 근데 있잖아. 푸르미가 요즘 이제 진짜 형님이 된 것 같아서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이따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이제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아까 연구소에서 놀이 치료할 때 있잖아. 너 장난감 던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래요. 그래서 엄마 봤어?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친구는 속상했는데 그때 너는 막 웃었잖아. 그러니까 히히히 이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거 우리 아들은 이제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근데 엄마는 네가 그 민망해서 웃은 거 다 알아. 엄마가 났는데 왜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지금 착하게 잘 변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네가 막 아까 다 부숴버릴 거야 이러면서 킥킥거리고 웃고 막 그랬잖아. 친구 속상했겠다 그치? 근데 너 선생님 있는 데서 막 민망하니까 더 센 척하고 막 일부러 그랬지? 어이구 요 장난꾸러기 이렇게 하면서 혼나는 게 아닌 것처럼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혼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엄마가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친구가 당황스럽고 선생님에 대해서 민망해서 내가 그런 걸 엄마가 알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엄마에 대해서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거나 이러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푸르미가 이제 진짜 형님이 됐으니까 엄마가 더 멋져지라고 더 멋진 형님 되는 방법 가르쳐 줄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 그 멋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보야. 창피하고 이런 게 그게 아니라 친구야 미안해 이러면서 먼저 사과하는 게 그게 진짜 멋진 거다. 자기 잘못 인정하고 그리고 미안해하고 용서 구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용기 있고 멋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우리 푸르미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너무 잘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런데 그래서 맨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지만 한번 노력해봐. 더 멋진 형이 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네가 너무 잘해서 엄마가 가르쳐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적이랑 훈육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도 않잖아요. 엄마가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혼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방어기제도 만들어지지 않고 엄마에 대한 그 잔소리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실 이 푸르미가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봐주군요. 어른한테도 반말하고 침뱉고 버릇없이 굴고 발로 차기도 하고 친구들한테도 막 방해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사실은 다가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표현을 잘 할 줄 모르니까 막 어울려 놀고 싶은 마음이 반대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약 올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친구들 물건 막 숨겨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친구들이 싫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친구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사실 푸르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낯가림 심하고 수줍음 많고 그리고 이제 겁이 많은 친구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여린데요.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인정받고 싶고 그런 친구거든요. 우리 푸르미 세상 밖에 나온 지 이제 겨우 7년밖에 안 된 그런 아주 어린아이예요. 모아애착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아애착은 엄마와 아기의 그런 애착관계를 얘기해요. 이 모아애착이요. 인간 정서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한창 이렇게 모아애착이 발달해야 될 시기에 우리 아이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또 엄마랑도 떨어져 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 아이는 이런 그 그리움에 대한 허기를 이제 혼자 달래야만 했고요. 그리고 그 스스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터득을 하다 보니까 왜곡되게 이렇게 터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표현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몰라요. 우리 푸르미가. 그런데 약해 보이기는 싫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센 척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는 말이나 행동이 거칠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함께 제가 놀 자리, 이렇게 사회성 키우는 자리를 마련해 주잖아요. 그래도 수줍음 많은 데다가 수줍음 많은 거 이렇게 들키기는 싫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센 척 하려고 행동이나 이런 게 막 거칠게 나오더라고요. 친구들 당연히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거 보니까 이제 또 심술이 나요. 그러니까 거친 말하고 삐뚤 행동하고 그리고 이제 막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막 무슨 말을 할 때 자기 마음에도 없는 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서도 관심 없는 척. 그러면서 이제 막 재밌게 놀던 친구들한테까지 마음 상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른 데를 가야 되잖아요. 어른들 같으면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주위를 빙빙 돌아요.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지켜보는 마음이 굉장히 안쓰럽고 이렇게 좀 속이 좀 제가 상했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어른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특히 우리 엄마들. 우리 어머니들이요, 정말 이렇게 그 부모 교육이나 아이 키우는 법, 아이 마음 읽는 법 꼭 배우셔야 돼요. 만약에 안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요, 정말 상처받고 힘들다니까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서 마음에 병이 나요. 사실 우리만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귀한 선물들이잖아요. 그죠? 진짜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여린 몸이요, 우리만 믿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키워줘야죠. 제 부모 교육의 특강 타이틀이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아이를 행복하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자녀들 행복하게 다들 키우시고 싶으시죠? 그렇다면요, 일단 부모님들이 먼저 긍정적이고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되거든요. 여유 갖고 행복해지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요, 당연히 행복을 배워나갈 수 있어요. 자, 잊지 마세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집니다.